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전전두엽 협응력에 대한 겁니다. 전전두엽 활성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전전두엽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협응해서 커플링되는 전전두엽 협응력. 왜 그럴까요? 전전두엽 하면 머리 부분에서 이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쥐보다는 고양이가 더 면적이 크고 고양이보다는 원숭이가 더 크죠. 원숭이보다는 사람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인류에 있어서도 이 전전두엽은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인류가 진화되고 있는 방향이 전전두엽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전두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전두엽은 크게 외측 전전두엽과 안쪽에 있는 복내측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두 전전두엽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커플링이 되어 있죠.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생각, 주의, 정서, 충동, 행동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즉 그 전전두엽의 지휘하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뇌가 좀 산만해질 때 그 산만함을 멈추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보다 인간이 가장 우수한 어떻게 보면 고차 인지 정보 처리죠. 즉 정보들을 작업 기억 위에다 다 올려놓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추상적인 추론을 하고 또 깊은 통찰을 하고 그래서 고차적인 유연한 판단 및 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구조화까지 가능하고요. 멀티태스킹 및 결국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치밀하게 짤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겁니다. 즉 전전두엽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더 고차적인 인지 처리 또는 정서 처리를 하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외측 전전두엽을 살펴보면 이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전두엽 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지만 다른 부위하고도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커플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외측 전전두엽은 청각이나 시각에서 오는 정보들이 다 흘러 들어와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피질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서로 협조적으로 잘 일어나야 정보의 오류가 없이 잘 소통이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안쪽 구조물에 있는 기관들과도 소통을 하죠. 상액이라든지 또는 시상, 해마 뿐만이 아니라 브레인스템, 뇌간에 있는 각선 시스템하고도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든지 정서 또는 각성 이런 것들이 전전두엽과 다 조화롭게 작동이 되게끔 구조가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연결이 끊어지거나 그 연결이 약해지거나 해서 협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구조가 되면 정신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등 외측 전전두엽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이러한 미상액 쪽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전두엽이 판단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결정들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환각이 시달리거나 또는 망상, 피해망상 그런 생각의 오류들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은 대표적으로 조현병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등 외측 전전두엽과 이런 안쪽 내부 기관들과 연결고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내측 전전두엽을 살펴볼까요? 복내측 전전두엽은 크게 여기 이 안와 전전두엽과 복내측 전전두엽입니다. 다른 부위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아미그달라, 쾌락 중추라든지 이 시상 이런 쪽의 정보들을 다 입력을 받고 처리한 결과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자율신경계 쪽으로도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통제를 하는 거죠. 정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커플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복내측 전전두엽에 해당됩니다. 이 연결고리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디프레션, 우울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지속적으로 슬프고 좌절적이고 흥미있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불안해지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외측, 내측 간의 또는 등 쪽, 복측 간의 커플링도 중요하지만 좌우의 커플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좌측에서의 기능은요, 무언가를 생성하는 기능들에 더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생성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좌측 전두엽에서 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언어를 표현하려면 입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뒤에 모터 콜텍스의 이 근육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언어를 생성하는 브로카 영역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연결망들이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적극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우측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무언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이 만약 손상되거나 또는 어떤 외부 자극으로 좀 느리게 만들어서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 적절한 제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결국 좌우 전전두엽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도 협응하는 커플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좌우 전전두엽은 뇌량을 통해서 서로 협응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연결고리가 약하게 되면 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등 외측, 복 내측 간의 커플링 또는 좌우 커플링 그리고 전전두엽과 다른 기관들과의 커플링 이런 커플링들이 서로 잘 협응하는 그러한 커넥션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뇌는 되게 통합적으로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잘 발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전두엽이 어떠한 이유로 퇴행을 한다. 점점 더 그 기능이 떨어져서 전전두엽 내에서 협응하는 커플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퇴행성이 나타나게 되면 전전두엽이 담당하는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격 변화가 일어나요. 전두엽 퇴행성 치매의 경우 첫 번째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소 공감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저하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폭력성이 많아지고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또 무언가 세상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읽고 쓰는 모든 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면 우리가 인간답다기보다는 거의 동물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습관적인 반응을 무의식적인 반응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연결고리의 협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이 손상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게이지라는 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다가 쇠막대기가 이쪽 전전두엽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전두엽의 큰 고리들이 끊어진 셈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평소에 양심적인 일도 잘하고 성실했던 분인데 이 사고를 겪은 이후에 굉장히 폭력성이 강해지고 일도 안 하고 욕설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보이면서 결국은 일자리에서 잘리고 떠돌다가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전두엽은 점점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전두엽은 발달하고 성숙되는 기간이 다른 영역보다 좀 더 늦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통 30살까지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5살 이런 무렵에는 전전두엽의 커넥션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게 협응하는 커넥션이 아니고 좀 불필요한 커넥션들이 많죠. 나이가 쭉 지나가면서 점점 불필요한 커넥션들은 가지치기가 돼서 효율적이고 협응하는 그러한 연결성들만 남아서 전전두엽이 성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지치기가 잘 이루어져서 협응하는 커플링들만 위주로 남게 되면 이때는 전전두엽 두께가 이렇게 줄어드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15살 전후로 이러한 가지치기를 이루어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급격한
전전두엽의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정신적 질환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특히 8살 이전에는 전전두엽이 내부 기관들을 제어하는 그런 커플링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그달라라든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정서 관련 부분들이 전전두엽의 컨트롤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살 전후하면서 급격하게 전전두엽과의 연결고리가 생겨요. 정서들도 전전두엽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충동이라든지 부정적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협응하는 고리가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많은 그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ADHD라든지 또는 이제 불안장애 또는 어떤 정서장애라든지 조현병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지나서 점점 전전두엽과 다른 기관들 간의 협응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불안도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전두엽의 협응력에 의한 성능은 각성 수준, 활성 수준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적절한 활성 수준일 때 가장 좋은 협응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활성이 너무 필요해서 느려져서 떨어진다거나 또는 너무 과활성, 과각성을 해서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에는 협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못 됩니다. 적절한 각성 수준에서의 전전두엽은 이렇게 탑다운 제어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 행동, 정서들을 같이 협응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뇌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전두엽과 편도체 간에 같이 움직이는 협응하는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과활성이 돼서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전두엽이 내부 조직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시적인 어떤 이러한 기관들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반사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거의 동물에 가깝죠. 따라서 적절한 각성 상태에서 전전두엽이 다른 기관들과 또는 전전두엽 사이에 협응하는 커플링이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잘 컨트롤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